네, 오늘의 시그널픽은 전화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통령을 뭐 구치소 접견도 자주 가셨었고요. 구치소 앞에서 예. 저희가 자주 뵐 수 있었는데 이번에 석방 이후에 관저로 돌아가시는 길에 혹시 동행을 하신 건가요? 뭐 동행하다가 전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모셔드리고, 예. 어제도 뭐 기자들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셨던데 일단 예. 대통령과 현장 면담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제 현장 면담이라기보다는 뭐 예. 통화도 하고 뭐 음. 그러면서, 예. 어제 뭐 대통령의 시즌2는 모든 것을 국민께 이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 이런 말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예. 의미가 담긴 얘기인가요? 대통령께서는 요번에 이제 52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게 정말로 한 분 한 분 애국 시민분들 또 젊은 세대, 미래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대통령께서 52일 동안 있으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대단히 이제 본인이 옛날에 구속 기소했던 그런 분들 또 같이 그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 구속 기소의 문제점 이런 것도 대단히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요. 예. 그렇지만 일단 관제 복귀하신 게 전부 국민분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음. 그래서 모든 걸 국민께라는 시즌 2가 신호탄이 될 거다라고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관저에서 머물면서 어떤 행보를 할지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뭐 조용히 변호인단을 만나거나 하면서 헌재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예. 혹시 그 관저 주변에 또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지층을 향한 좀 메시지는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거리 정치나 뭐 이런 거 하실 수 지금 있지 뭐 않을까 하는 바로 생각도 있는데 예. 지금 바로 메시지를 내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제 일단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나 어떤 선거 길이라든지 그게 잡혀진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직접 뭐 메시지를 내셔서 국민들께 뭐 말씀하시겠다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일단 관저로 돌아오신 이후에 당 지도부랑은 좀 통화를 하시고 중진 의원들 예, 뭐 그 그리고 중진 위원들 뭐 네. 통화도 하시고요, 지도부도 하시고 음. 또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네. 목사님들 뭐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회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신 게 전한길 한국사 강사이신데 대통령이 혹시 전한길 쌤이랑도 통화를 하셨을까요? 혹시 그거는 아직 예.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당 지도부도 조만간 관저를 찾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이렇게 밀접해질수록 이게 사실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이 되긴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죄 혐의로는 또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대통령과 밀접해지면 중도층과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를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데 저는 그런 우려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된 우려인가요? 네,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 예. 어떤 중도층을 공략하자. 이것은 다분히 정치 공학적인 발상이고요. 예. 저는 대통령 탄핵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그 자체거든요. 예.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란죄 수사한다고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해. 근데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라든지 체포영장 이 발부된 거 중앙지법에서 무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이 12월 6일, 8일 기각됐고요. 12월 18일도 또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했어요. 네. 심지어 대통령과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분들
대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당한 게 16차례, 동부지법 1차례예요. 예. 영장 청구 과정이 그렇게 문제가 많거든. 거기서 중앙지법 안 되니까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한 거. 그리고 체포영장 1차 왔을 때 이순영 부장판사의 영장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 뭐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고 그래. 이것은 법률 개폐권에 관한 문제고 이거 국회나 헌재가 할 문제. 이런 영장이 버젓이 발부가 돼요. 그리고 1월 15일 날 2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신한미 부장판사가 할 때는 그걸 또 없었어요. 왜? 1차 체포영장이 잘못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서 관저는 군사기밀보호시설 가급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여기 승낙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거기 수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가 불법의 불법을 계속해서 불법의 불법을 낳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 당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법치주의 문제에서 수사기관의 문제, 서부지법의 문제 등등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만약에 지도부하고 저희들하고 혼연 일차가 돼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렸다면요. 우리 지지율 중도에서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예.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불가근의 입장을 가지고 하는 지도부의 생각,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오히려 저같이 네. 저는 제가 재작년에도 비윤기의 핵심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 수도권 의원으로서 중수청에 대해서 항상 강조한 사람이. 그러나 왜 비윤기 핵심이 나서서 대통령을 옹호합니까? 예. 대통령 옹호 그 뒷면에는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더 나서서 열심히 이 문제를 파고들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면요 훨씬 더 우리 당 지지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다른 면이에요. 적극적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진 부분을 알리는 게 중도층까지도 움직이는 방법이다. 그렇죠. 예. 예, 대통령 한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거예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 하신 분도 이렇게 수사기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예. 인권이 말살되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반 서민들 더 혹독하게 당하죠. 예. 수사기관들이 맘만 먹으면. 네. 이런 거에서 알려주고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법치 정의 이런 사법 정의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죠. 뭐 공수처가 이게 잘못된 거, 뭐 수사기관이 잘못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리고 이걸 다시 사법 정의를 실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이번 사태 속에서 우리가 취할 어떤 입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당 지지가 올라갈 거예요. 예.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그리고 네. 뭐 예. 그제 들으셨다는 얘기 중에 그게 있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 안에서 기소했던 대통령께서는 예.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제가 기도문도 드리고 기도문 매일 아침에 기도문 보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시고요. 예. 이제 거기서 52일간 또 구속 기간 중에 내가 과거에 참 예를 들어 임종원 네. 그 행정처장이었죠. 임종원 예. 씨. 그분하고도 행정처장. 그분하고 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양세 대법원장 뭐 심지어 뭐 이재영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교도관 분들하고 예. 대화를 통해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요. 수감 생활이 예. 어떻냐 뭐 이런 얘기도 다 듣고 그러면서 야, 이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직접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대통령이 직접 당해 보셨잖아요. 수사기관. 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월 15일 날 10시 30분에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한 3분 30초 동영상 찍지 않았습니까? 네. 저보고 그래. 야, 내가 검사 생활 30년 해봤지만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집단 처음 봤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공수처로 체포영장 집행돼서 가고 거기서 뭐 체포 적부심, 구속 전 피자심 구속 이걸 다 하면서 야 이게 위법이고 이게 위법이고 위법이라는 건 대통령 누구라도 잘 아세요. 예. 검사 생활하셨기 때문에 네. 또 구속 취소 당연히 될 거라고 아셔요.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도 막무가내로 하는 집단 이 수사의 강압을 받기 때문에 도리어 본인도 과거 검사 생활에 대해서 역지사지해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구속 기소의 문제점, 야 이게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예. 생각을 하신 거군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근데 검찰을 예. 향한 공세를 좀 퍼붓고 있어요. 즉시 항고 조치가 검찰의 권한인데 이걸 행사하지 않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죠? 그때 민당이 영으로 떠받들었어요. 지금은 또 내란 숙기 졸개라고 맹비난해요. 예. 민당은 완전히 조삼모사의 전형이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날 아마 고등법원에서도 1심의 어떤 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닙니까? 예. 적어도 그 선거법 재판에서 살아오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당은 대법원 판결된 조기 대선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조급하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네. 탄핵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즉시항고 포기한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2012년 헌재 재판소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다. 예. 구속 집행 정지면 구속 취소 매한가지 얘기예요. 이거 고등법원에 가도 당연히 기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검찰은 법원은 영장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봐도 기소돼야 돼요. 예. 검찰이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위헌 판례가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즉시항고 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개인 인권을 짓밟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이 어떤 사법정의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한 거고요. 이것은 어떤 대통령이 봐주기 한 게 결코 아니다. 예. 이것은 법에 따른 결정이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속 취소로 석방은 된 상태인데 이게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여야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떨까요? 저는요. 네. 결국 그 직연 형사 25부 중앙지법이죠. 예. 재판부의 부장판사님의 결정은 뭐냐, 두 가지예요. 절차적인 명확성, 수사의 적법성 문제거든요. 네. 결국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불법 체포 구금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결국 절차적인 하자가 결국 결과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예. 왜 헌재가 지금까지 절차를 이긴 게 수두룩 합니다. 10가지가 넘습니다. 경희대 명예교수 하셨던 허영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법 사례가 10개가 넘는다.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가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했을 때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래서 헌재로 넘어갔어요. 탄핵소추안이죠. 네. 그런데 헌재 재판관 어느 분과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내란 관련 혐의 분야, 이게 탄핵소추안 80% 이상을 차니 그걸 빼라고 했어요. 그럼 중대한 사정 변경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헌재에서 그럴 경우에는 각하시켜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안 사유의 동일성 원칙에 어긋나요. 네. 이것부터 절차적인 흠결사항이고요. 헌법재판소법 제가 이것을 어긴 게 헌재법 21조, 32조, 40조, 51조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헌재법 중에 제가 보면 32조에 보면은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탄핵소추단이 어떤 내란죄 관련된 사람들
피고인들의 이 주요 증인들이죠. 헌재에서는 이분들의 자료 수사 자료 달라고 했어. 송부촉탁 요구를 들어줘서 이거 헌재법 30조 위반입니다. 예. 또 헌재법 40조에 보면요,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 이거 제가 동의 못합니다. 이거 잘못 진술한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에서 전부 다 2020년 이후에는 전부 다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거죠. 개정돼.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이런 선례가 있다. 네. 그래서 수사기관 이거를 소위 말해서 증거 부동의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이게 완전히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 헌재법 40조 위반이. 예. 이런 위법 사례가 정말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핵 인용이 됐을 때는 그 정당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의원님, 탄핵 인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각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와중에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을 재개해달라, 이제 변론 재개 요청하는 것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변호인 측에서는 변론 재개 요청 고려 중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변론 재개 요청을 이제 보니까 우리 당내에서 의원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변론 재개 요청은 이제 뭐 홍장원의 메모, 또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오염 이거 하는데, 그런 오염된 증언과 이 메모는 당연히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뭡니까? 이렇게 신빙성이 없을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예 배제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 제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아예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증거 채택에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게 절차 어긴 게 한두 가지입니까? 각하하다, 각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각하 얘기를 앞으로는 좀 많이 하시겠군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탄핵 심판 선고일도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4일 날 예정인데 아마 뭐 그 다음 주가 되지 않겠나. 그 다음 주면은 다음 주면 3월 21일 말씀하시는 거네요. 1일이나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뭐 지금 의원님은 각하 얘기를 하십니다만 일단 인용이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근데 조기 대선을 좀 내심 준비를 하고 있던 분들은 셈법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이 좀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좀 얘기하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런 적법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과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각하 내지 기각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 헛된 꿈꾸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그건 의원님 얘기고 혹시 대통령이 하신 말은 없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저는 대통령 입장이라면은 여러 가지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이라면 밖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목소리 내주고 외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물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모든 게 하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절차되게 하자가 쌓여 있는데 당연히 이게 적법 절차 위배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된 판단이라면 탄핵이 인용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를 위해서 이 목소리 내준 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국회의원들 한번 지금 뛰시는 분들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 국회의원 할 때 만약에 자기가 선거법 위반에 걸렸습니다. 내가 선거법 위반이야. 그래서 2심 선고가 다가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내 지역구에 와가지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어? 얼마나 배신감을 갖겠습니까? 네. 어? 예. 아니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그러면 아니 내 지역구 2심 선고 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야 정치 지망생들 뭐 아는 사람들이 전부 얼굴 드밀고 와가지고 활개치고 다녀. 내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 아니 이런 거 한번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예. 너 빨리 나가라. 너 빨리 조기 대선하자. 탄핵 인용하라는 시그널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예.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문제다. 예.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의이자 네. 도리다. 아니 내가 있는데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배치 날아갈 거니까 내가 있는 지역구에 들어와가지고 활개치면서 선거운동을 해? 저는요 절대로 그런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 말은 안 하셨나 봐요. 대통령은 이제 말씀은 안 하십니다. 예. 저한테는 이제 그게 다 하늘의 뜻이야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이게 올바른 판단이 되면은 인용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구속 취소 당연히 구속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뭐야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탄핵 이 심판도 얼마나 전부 절차적인 하자 한 번 때 정말 10개 이상입니다. 네. 그걸 보면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인용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법 원칙입니다. 예.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 대선을 꿈꾸면서 뭐 탄핵을 반대하면서도 대선하겠다고 그러고 아니 그런 분들 보면 어떤 개인적으로 인간인 예. 이상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문득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혹시 대통령이 안에 계시는 동안 한동훈 전 대표 책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건 뭐 나는 그런 얘기 하신 적 없는데 아마 뭐 알고 있을 수 왜냐면 이제 신문 예.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고 하시니까 네. 밖의 동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뭔가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 봐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십니다. 한동훈 예. 대표에 대해서. 네. 언급 자체를 안 하십니다. 뭐 그분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예. 저는 정치 이전에 인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예 언급을 안 하시죠. 언급할 만한 그런 상황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언급을 안 하실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또 드려보세요. 너무 가정을 하다 보니까 답을 탄핵은 인용 안 될 거다라고 하실까봐 제가 걱정은 좀 됩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혹시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윤심이 실린 후보가 또 나와서 내 못다한 뜻을 좀 이뤄주길 바라실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예. 일반적으로 이 정치 분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대통령 후보는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정치 분석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 뭐 어떤 상황, 뭐 인용이든 뭐 이제 각하든 다음 대통령 후보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서 물론 대통령이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셨지만은 네. 다음 대선이 그런 식으로 가든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쨌든 다음 대선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우리 쪽의 후보는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 이제 보통 정치 분석가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답변을 가름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